자, 오늘은 합리적 부분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공정력 지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흔히 이제 CPK 같은 지표는 부분군 내의 산포를 이용해 가지고 구한 지표이고, PPK 같은 경우는 부분군 내의 산포뿐만 아니라 이제 부분군 간의 산포, 즉 전체 산포를 이용해서 구한 지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력 지수를 구하는 것에서만 이런 부분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공정 관리에서 우리가 관리도를 그린다거나 하는 이런 곳에서도 항상 이 부분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군 중에서도 특히 함정 부분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함정 부분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정 부분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ational Subgroup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합리적 부분군을 흔히 이제 합리적 샘플링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ational Sampling 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샘플링 기법이 있나요?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랜덤 샘플링 알고 있는데, 랜덤 샘플링 말고 뭐 또 다른 이런 샘플링 기법 중에 레이셔널 샘플링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샘플링 기법의 한 종류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부분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부분군을 구성할 것인가, 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합리적으로 부분군을 구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이거를 먼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분군을 구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부분군을 구성할 때 구성되는 부분군 내에는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만 포함이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분군과 부분군 사이, 그러니까 부분과 부분군 사이에는 어떤 이상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 그 개입될 확률을 가장 크게 하도록 그렇게 부분군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 부분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하나의 부분군을 구성하는 데는 그 안에는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만, 부분군과 부분군 사이에는 이상 원인에 의한 산포가 나타날 확률을 크게 하는 것,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합리적 부분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았는데 얻어진 데이터가 다음 같은 그림으로 그려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공정에 있는 데이터가 얻어졌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얻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어떤 텀을 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X축은 어떤 이제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Y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관리 항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갖다가 부분군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그룹핑을 하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한번 해보십니다. 처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4개씩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룹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 4개를 대변하는 분포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처음 4개의 분포를 이렇게 대변할 수 있겠고, 그 다음 4개 데이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다음 4개 데이터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포를 이제 그리고 나면 바로 이 분포의 중심치, 정규분포의 중심치, 평균이 여기 있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평균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부분군에서 두 번째 부분군으로, 두 번째 부분군에서 이제 세 번째 부분군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중심치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중심치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원이 개입되었다. 그래서 공정에 어떤 이상현상이 발생되었다, 관리 이탈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4개씩 우리가 이제 묶었는데요. 데이터를 4개씩 묶지 않고 만약에 데이터를 6개씩 데이터를 묶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6개를 묶어서 그 데이터를 대변할 수 있는 분포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6개 데이터를 대변할 수 있는 분포는 이런 식일 겁니다. 또 그 다음 6개 데이터를 대변할 수 있는 분포를 그려다 보니까 그 6개 데이터를 대변할 수 있는 분포의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정규분포의 중심치를 보게 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정규분포의 중심치가 거의 변함이 없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 첫 번째 부분군에서 두 번째 부분을 할 때 중심치의 변화가 있는지를 잘 우리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같은 데이터지만 어떤 식으로 부분군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공정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검출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즉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4개씩 데이터를 모았던 것처럼 군간 변동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즉 이 상원인이 그 군과 군 사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군을 구성한 것을 합리적 부분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부분군 내에는 우연원에 의한 산포만 포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부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 부분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단순한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두 가지 케이스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정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2시간마다 데이터를 5개씩 모으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4시간마다 데이터를 10개씩 모으는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시간마다 5개씩 모으는 경우하고 4시간마다 데이터를 10개씩 모으는 경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합리적 부분군의 관점에서 본다면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합리적으로 부분군을 구성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1번인가 2번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합리적으로 부분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벌이 짧아야 됩니다. 즉 2시간을 가지고 하나의 부분군을 구성하는 거하고 4시간을 가지고 4시간을 이용해서 하나의 부분을 구성하는 걸 보면 2시간 훨씬 더 짧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 부분군을 구성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2시간마다 데이터를 5개씩 모으는 것이 4시간마다 데이터를 10개 모으는 것보다는 레이셔널 샘플링 관점에서 본다면 더 좋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시간을 4시간을 길게 늘리게 되면 그 4시간 안에 이상원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합리적 부분군에서 얘기했던 것이 하나의 부분군을 구성할 때 부분군 내에는 우연원에 의한 산포만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거기에 위반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합리적 부분군을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 인터벌을 짧게 잡아서 샘플링을 해서 부분군을 구성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군을 구성할 때는 합리적 부분군을 구성하는 관점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검출력 측면의 다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예를 들면 X발 관리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발 관리도를 생각해 보는데 이 X발 관리도에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2시간마다 데이터를 5개 모으는, 그 두 번째는 데이터를 10개씩 모으는 경우 4시간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합리적 부분군의 관점에서 본다면 1번이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합리적 부분군의 관점이 아니고 검출력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실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샘플링 기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예를 들면 X바 관리도를 이제 그리는 경우에 X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은 X의 더블바 플러스 마이너스 A12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 X바 더블바의 플러스 마이너스 A12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건 어떻게 유도가 된 거냐면 X의 더블바의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원래는 돼 있던 식을 왼쪽 편으로 간편식으로 바꾼 건데요. 그러면 여기는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5일 대, 하나는 10일 대가 됩니다. 그러면 n이 5일 대와 10일 대를 비교한다면 5일 대보다는 10일 대 분모의 값이 커지니까 그때 이 x바 관리도의 관련계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하나의 부분군을 구성할 때 그 부분군 안에 포함되는 샘플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검출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즉 관리도가 좋은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정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런 변화를 빨리 즉각적으로 검출하는 것이 좋은 관리도인데, 샘플 수를 늘리게 되면 관리도의 폭을 줄이면서 우리가 더 잘 공정의 어떤 변화를 잘 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합리적 부분군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부분군을 구성하는 것과 또 다른 관점에서, 즉 검출의 관점에서 부분군을 구성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요.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고려해야 되느냐, 또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공정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정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림처럼 공정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인터벌을 짧게 가지면서 우리가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공정이 굉장히 스테이블하다, 그런 경우는
공정이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인터벌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샘플 수를 늘리는 것, 그런 것이 오히려 검출력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분군을 구성할 때는 함재 부분군의 관점에서 부분을 구성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검출력 관점에서 부분군을 구성하는 것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공정에서 이런 부분군을 구성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서 부분군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